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해부터 해병대 사령부 작전 참모실 복도는 아침 8시부터 이미 숨이 막힐 정도로 팽팽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해병대 창설 기념 행사라 사령부 전체가 평소보다 2배는 더 날이 서 있는 분위기죠. 복도 양쪽 벽에는 독수리와 닭과 별이 박힌 해병대 마크가 새겨진 기념 현수막이 줄지어 걸려 있고 상륙작전 기념 행사 준비물 목록이 빽빽하게 출력된 종이들이 게시판을 덮고 있습니다. 복도 끝쪽에서는 무적해병이라는 구호 리허설 소리가 울려 퍼지고 지나다니는 근무자들은 그 소리에 맞춰 자세를 고쳐 잡는 신용을 하지만 눈빛은 저마다 다른 곳을 보고 있습니다. 구호는 힘차고 분위기는 팽팽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 긴장을 견디고 있습니다. 윤혜주는 출근길에 정복 상의의 빨간 명찰을 손가락 끝으로 한번 쓸어내립니다. 매일 아침 반복하는 작은 의식 같은 것입니다. 빨간 명찰은 전투부대 복무를 증명하는 자부심의 표식이지만 동시에 이 복도에서 가장 먼저 사람들의 시선이 꽂히는 표적이기도 합니다. 특히 여군이라는 이유로 빨간 명찰 달았으면 빨간 피도 좀 보일 줄 알아야지라는 말이 아직도 이 복도 어딘가에서 아무렇지 않게 떠도는 탓입니다. 어떤 날은 어깨를 스칠 듯 지나가는 선임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어떤 날은 밥자리에서 농담처럼 붙어 나오기도 합니다. 윤혜주는 그런 말이 귀에 걸릴 때마다 대꾸하지 않는 법을 오래전에 배웠습니다. 대꾸하는 순간 싸움이 되고 싸움이 되는 순간 여군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판정이 자신에게 돌아오니까요. 그 구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표정 하나 흐트리지 않고 복도를 걸어 들어갑니다. 발소리조차 조심스럽게, 그러나 절대 주눅든 걸음은 아닙니다. 작전 참모 강도혁 중령은 아침부터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진급 심사 시즌이고 사령부는 이 기간만큼은 모두가 평소보다 더 단정하고 더 점잖은 척을 유지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강도혁은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위로 향한 긴장을 아래로 푸는 사람이 있고 강도혁은 정확히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스트레스를 처리해 왔습니다. 권위를 확인하고 싶을수록 약한 쪽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그 장면을 주변에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각인시키는 방식입니다. 윤혜주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강도혁은 일부러 주변의 소령과 상사들이 다 들을 수 있는 볼륨으로 말합니다. 하사 커피 진하게, 설탕은 빼고, 컵은 새 걸로. 윤혜주는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하고 몸을 돌립니다. 뒤에서 강도혁이 비웃는 소리가 납니다. 전투부대 자부심? 빨간 명찰? 결국 사령부 오면 다 똑같아. 주변이 잠깐 굳지만 아무도 뭔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해병대 특유의 기수동기 문화는 공기처럼 이 공간에 배어 있고 강도혁은 그 공기를 교묘하게 이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말리면 자신이 찍힌다는 걸 모두가 알고 강도혁은 그 사실을 방패처럼 씁니다. 윤혜주는 커피를 받으러 가는 길에 복도 게시판 한쪽에 붙은 작은 안내문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춥니다. 전사자 추모 행사 준비 유가족 안부 전화 주간.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추모 자료가 함께 붙어 있고 전우를 두고 가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굵은 글씨로 박혀 있습니다. 윤혜주는 그 문구를 읽고 또 읽습니다. 짧은 문장인데 이상하게 오래 붙들립니다. 이 건물 안에서 그 말이 과연 지켜지고 있는지 묻고 싶지만 묻지 않습니다. 대신 속으로만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그 말이 사령부 안에서도 지켜지면 좋겠는데
등 뒤에서 누군가 낮게 말합니다. 하사님, 커피 심부름이요? 여기서는 원래 그래요. 그냥 참고 지나가요. 윤혜주는 고개만 끄덕입니다. 그 말에 반박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참으러 온 게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이 자리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민낯을 끝까지 보겠다는 마음으로 지원한 자리입니다. 눈을 감는 것과 참는 것은 다릅니다. 윤혜주는 지금 눈을 뜨고 있습니다. 커피를 들고 문 앞에 돌아왔을 때 강도역은 더 노골적으로 굴립니다.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듯 목소리를 키웁니다. 거기 서 있어. 들어오지 말고. 손 떨리면 쏟는다. 다들 봐라. 해병대가 말이야 저런. 윤혜주는 손목에 힘을 줍니다. 손이 떨리지 않습니다. 심장이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조여드는 느낌입니다. 굳어서 부러지는 쪽이 아니라 굳어서 버티는 방향으로 무언가가 자리를 잡아가는 감각입니다. 모욕은 들렸고 모욕은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흔들림으로 나오게 두지는 않을 겁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군화 소리가 딱 끊기듯 멎습니다. 윤혜주는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눈동자만 살짝 움직입니다. 그 소리가 어떤 무게를 가진 것인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복도 끝에서 경계 근무 중이던 헌병이 순간 얼어붙습니다. 평소라면 지나가는 사람을 대충 눈으로만 훑고 넘기던 헌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허리를 꺾듯 각을 세우고 오른손이 이마까지 올라가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경례 구호가 짧고 날카롭게 복도 벽을 울립니다. 사사령관님. 그 두 글자가 터지는 순간 복도의 공기가 바뀝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분명히 바뀝니다. 멀리서 서류를 들고 걷던 대위가 걸음을 멈추고 작전 참모실 문 가까이 서 있던 하사둘이 일제히 자세를 고쳐 잡습니다. 누군가 낮게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령관의 이름이 불리는 것만으로 복도 전체가 다르게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윤혜주는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커피를 든 손을 내리지도 않습니다. 눈동자만 아주 살짝 옆으로 움직입니다. 예상한 시간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예상보다 3분 늦었습니다. 다만 예상보다 더 조용히 왔고 더 무겁게 왔습니다. 수행 차량 소리도 없고 선발대도 없습니다. 그냥 군화 소리 하나가 복도를 걷다가 멎은 것뿐입니다. 그것만으로 이 복도가 지금 이렇게 됩니다. 윤태곤 중장, 해병대사령관, 3스타, 사령부의 공기 자체를 바꾸는 사람. 윤태곤은 수행장교 한 명만 대동하고 걸어옵니다. 정복은 단정하고 걸음은 느리지 않지만 급하지도 않습니다. 소란을 만들지 않는 방식으로 공간을 장악하는 사람 특유의 걸음걸이입니다. 평소 사령부 방문에는 사전 예고가 있습니다. 참모들이 미리 정렬하고 보고 자료를 정비하고 복도 청소까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있죠. 그런데 오늘은 그 예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겁습니다. 예고 없는 방문은 점검이고 점검은 곧 잡아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니까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지금 복도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긴장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강도역 중령은 방 안에서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문이 닫혀 있고 복도의 변화가 안까지 전달되지 않은 겁니다. 강도역은 문 앞에 서 있는 윤혜주만 보고 손을 흔듭니다. 빨리 가져오라는 손짓입니다. 윤혜주는 그 손짓을 못 본 척합니다. 정확히는 봤지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순간 윤혜주의 등 뒤에서 윤태곤이 문 앞에 섭니다. 문 열어. 목소리는 낮습니다. 특별히 명령하는 억양도 아닙니다. 그냥 낮고 평평합니다. 그런데 복도 전체가 그 목소리 하나에 숨을 삼킵니다.
윤혜주는 규정대로 뒤로 한 걸음 물러서고 자세를 단정히 고쳐 잡은 뒤 경례합니다. 하사 윤혜주, 복무 중입니다. 윤태곤의 시선이 윤혜주에게 잠깐 닿습니다. 정복의 빨간 명찰 위에서 딱 1초쯤 머뭅니다. 딱 그 정도입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반가운 기색이 없습니다. 윤혜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가는 공기는 가족의 공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복도에서 이 두 사람은 중장과 하사입니다. 그것뿐입니다. 문이 열리고 강도혁 중령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얘집니다. 경례는 지나치게 과장되고 목소리는 이상하게 높아집니다. 방금 전까지 부하를 향해 여유롭게 굴리던 사람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사령관님, 예고 없이 어쩐. 윤태곤은 고개만 끄덕입니다. 그리고 방안을 천천히 훑습니다. 시선이 멈추는 곳마다 이유가 있습니다. 책상이 보고서, 더미, 훈련 계획서, 행사 일정표, 그리고 한쪽 벽에 붙은 상륙작전 기념 행사 준비 자료까지. 윤태곤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방안을 한 바퀴 돌듯 훑다가 손가락으로 자료 한 장을 툭 짚습니다. 상륙작전 기념 행사, 전사자 추모식 다 좋은데. 말이 거기서 끊깁니다. 다 좋은데 뒤에 오는 침묵이 방안의 산소를 전부 빨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강도혁은 그 침묵을 메우려고 입을 열려다 윤태곤의 시선이 이미 다른 곳으로 향해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문 앞입니다. 윤혜주입니다. 그리고 윤혜주의 손에 들린 커피입니다. 윤태곤은 그 커피를 봅니다. 아주 잠깐이지만 분명히 봅니다. 그 커피는 이제 단순한 커피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심부름으로 담겨온 커피이고 그 심부름을 시킨 방식과 시킨 이유가 그 컵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윤태곤이 천천히 강도혁을 바라봅니다. 강중령, 자네는 지금 내 사령부에서 하사에게 무엇을 시키고 있었지? 강도혁은 웃으려다 실패합니다. 입꼬리가 올라가다가 멈춥니다. 표정이 그 중간 어딘가에 어색하게 걸려버립니다. 아, 그게 업무 지원 차원에서. 윤태곤이 말끝을 자릅니다. 부드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지원? 하사가 지원하는 대상이 자네 자존심인가?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누구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강도혁이 급히 말을 돌립니다. 사령관님, 해병대는 전통이 위계가 있어서. 윤태곤이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그 동작 하나가 강도혁의 말을 완전히 지워버립니다. 전통? 그 단어 하나 안에 칼이 들어 있습니다. 윤태곤의 시선이 사무실 벽에 걸린 표 위로 올라갑니다.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윤태곤은 그 문구를 한참 바라보다가 말을 잇습니다. 전통은 빨간 명찰을 장난감처럼 쓰는 게 아니다. 전통은 무적해병을 입으로만 외치는 게 아니다. 전역한 전우 앞에서도 진흙 속에서도 옆에 서 있겠다는 게 전통이다. 강도혁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윤혜주는 손이 여전히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가슴 안쪽에서는 묵직한 압력이 천천히 밀려오고 있습니다. 윤태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딸이라는 사실을 밝히면 모든 건 단번에 정리됩니다. 강도혁은 바닥에 엎드릴 테고 복도의 공기도 달라지겠죠. 하지만 윤태곤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일은 영원히 사령관 딸이어서 살았다는 이야기가 되어버리니까요. 윤혜주는 그걸 알고 윤태곤도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지금 같은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윤태곤이 결정을 내립니다. 목소리는 낮고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습니다. 강중령, 지금부터 기강 실태 점검 들어간다. 오늘부터 자네 부서 전원 근무 기록, 인력 운용,
여군 배치 기준, 보고서, 원본까지 전부 제출해. 강도혁이 겨우 입을 엽니다. 사령관님, 그 정도까지. 윤태고는 눈을 내리깔고 짧게 끊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까지가 문제다. 그리고 윤혜주에게 마지막으로 시선을 줍니다. 딱 한마디입니다. 아사, 커피 내려놔. 여기서부터는 임무다. 윤혜주는 커피를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컵이 테이블에 닿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립니다. 사령부가 뒤집히는 방식은 고함이 아닙니다. 기록과 점검, 원칙과 절차입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아무도 피할 수 없는 방식으로. 윤혜주는 압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기강 실태 점검이 공식화되자 작전 참모실 분위기가 하루 만에 바뀝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아침 점호는 여전히 무적해병으로 시작하고 근무자들은 여전히 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복도 게시판에는 여전히 창설 기념 행사 준비 일정이 빼곡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빛이 다릅니다. 어딘가 살짝 비껴 있습니다. 서로를 정면으로 보지 않고 조금씩 각도를 틀어서 봅니다. 단합을 외치는 구호 아래에서 사람들은 이미 각자의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강도혁은 겉으로는 태연한 척합니다. 보고서를 검토하고 행사 준비 지시를 내리고 부하들에게 평소와 다름없이 말을 겁니다. 하지만 속은 다릅니다. 점검이 시작됐다는 건 누군가 먼저 움직였다는 뜻이고 그 시작점이 어디인지 강도혁은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어제 복도에서 벌어진 일이 우연일 리 없습니다. 사령관이 예고 없이 왔고 정확히 그 타이밍에 커피 심부름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강도혁은 그 그림을 머릿속에서 계속 돌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론에 가닿습니다. 윤혜주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강도혁은 소령 한지훈을 조용히 불러냅니다. 한지훈은 강도혁의 직속 부하이자 이 부서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살아남은 방식은 단순합니다. 강도혁이 원하는 걸 미리 파악하고 그 방향으로 먼저 움직이는 것입니다. 강도혁이 낮게 말합니다. 윤하사,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봐. 조용히. 한지훈은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하고 물러납니다. 질문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그게 이 부서에서 오래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걸 몸으로 익힌 사람입니다. 윤혜주는 이 모든 것을 모르는 척합니다. 정확히는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겁니다. 윤혜주는 이미 예상했습니다. 점검이 시작되면 강도혁이 가만히 있을 리 없고 가만히 있지 않을 때 가장 먼저 건드릴 대상이 자신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조용해집니다. 말을 줄이고 움직임을 줄이고 대신 눈을 더 크게 뜹니다. 보이는 것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눈에 무언가가 걸립니다. 상륙작전 기념 행사 준비 자료는 작전 참모실 한쪽 캐비닛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윤혜주는 행사 준비 업무를 지원하는 명목으로 그 자료들을 정리하다가 멈춥니다. 특정 지출 항목의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행사 물품 구매 내역서와 실제 검수 기록 사이에 수량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오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숫자 하나, 항목 하나가 틀릴 수 있죠. 그런데 다른 페이지를 넘기자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인력 배치표에도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정 보직에 배치된 인원이 실제 근무 일지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이 두 곳에 동시에 올라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배치입니다. 윤혜주는 자료를 덮습니다. 심장이 조금 빠르게 뜁니다. 전통 행사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냄새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실수는 한 곳에서 납니다. 이건 여러 곳에서
같은 방향으로 어긋나 있습니다. 그날 오후 복도에서 마주친 한지훈이 윤혜주에게 말을 겁니다. 대화를 거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탐색입니다. 어디서 왔는지, 이전 부대는 어디인지, 사령관실과 어떤 연이 있는지,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윤혜주는 그 질문들이 향하는 방향을 정확히 읽습니다. 강도혁이 시킨 겁니다. 윤혜주는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틀린 말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필요한 것만 말합니다. 전출 전 수색대 복무했고 이번에 사령부로 왔습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한지우는 더 이상 파고들지 못하고 돌아섭니다. 윤혜주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합니다. 강도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자료를 더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저녁 무렵 당직 근무자만 남은 작전 참모실에서 윤혜주는 다시 행사 준비 자료를 펼칩니다. 이번엔 처음부터 순서대로 봅니다. 지출 항목, 수량, 단가, 납품업체, 검수일자. 하나씩 짚어가다 보니 패턴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납품업체 이름이 몇 군데에서 반복되는데 그 업체들의 단가가 유독 높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들의 납품 날짜가 몇 곳에서 행사 일정보다 앞서 있습니다. 준비가 끝나기 전에 납품이 먼저 완료된 겁니다. 서류상으로만. 윤혜주는 손이 멈춥니다. 이건 단순한 예산 착오가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꽤 오래됐습니다. 올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작년 자료, 재작년 자료를 확인하면 더 나올 겁니다. 윤혜주는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원래 있던 자리에 돌려놓습니다. 지금 당장 꺼낼 건 아닙니다. 아직 아닙니다. 이건 섣불리 건드리면 증거가 사라집니다. 상대는 이미 오래 이 구조 안에서 살아온 사람들이니까요. 윤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옵니다. 야간 복도는 낮보다 조용하지만 더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벽에 걸린 현수막, 전사자 추모 자료, 무적해병 구호. 이 복도에서 매일 외쳐지는 말들과 캐비닛 안에 숨겨진 숫자들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멉니다. 윤혜주는 복도 끝 창문 너머 어두운 하늘을 잠깐 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정리합니다. 구호는 입으로 외치는 것이고 전통은 몸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령부에서 두 가지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지 않는다면 그걸 일치시키는 일이 진짜 임무입니다. 무겁지만 윤혜주는 그 무게를 내려놓을 생각이 없습니다. 해병대가 다른 군과 구별되는 지점을 물으면 대부분의 해병은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다. 전우회라고. 극기 훈련을 함께 버티고 유격장에서 서로의 군장을 나눠매고 행군 중에 쓰러지는 전우를 대신 부축하는 그 경험이 해병을 해병으로 만든다고 말합니다. 윤혜주도 그 말을 믿어왔습니다. 수색대에서 복무하던 시절 밤새 내린 비 속에서 진흙탕을 함께 기어가던 동기들, 체력이 바닥난 후임의 군장을 말없이 받아 매던 선임의 뒷모습, 그 장면들이 윤혜주에게는 해병대라는 단어의 실제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사령부에 왔을 때도 그 믿음을 품고 왔습니다. 사령부라고 다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기강 점검이 시작된 지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윤혜주는 작전 참모실 문 앞에서 이상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같은 부서의 하사 2명이 복도 구석에서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다가 윤혜주가 다가오자 입을 닫습니다. 눈빛이 살짝 흔들립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한 명이 먼저 자리를 뜹니다. 남은 한 명은 억지로 웃으며 말합니다. 하사님, 출근 일찍 했네요. 그게 전부입니다. 윤혜주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짧은 장면이 마음에 걸립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걸 모를 만큼 윤혜주는 둔하지 않습니다. 소문은 이미 돌고 있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윤혜주가 사령관에게 뭔가를 고했고 그 때문에 점검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강도혁이 직접 퍼뜨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강도혁의 주변에서 시작된 건 분명합니다. 소문이란 그렇게 작동합니다. 직접 말하지 않아도 방향을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알아서 채워나갑니다. 그리고 그 소문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윤하사 때문에 우리가 조사받는다. 억울함의 방향을 강도역에서 윤혜주 쪽으로 돌려놓는 겁니다. 윤혜주는 그 압력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대놓고 뭔가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시선이 달라집니다. 밥자리에서 옆자리가 늦게 채워지고 업무 지시를 받을 때 다른 사람들과 달리 짧고 건조하게 전달됩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먼저 말을 거는 사람이 줄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따돌림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조금씩 경계선이 그어지는 겁니다. 그 경계선 안쪽에서 윤혜주는 조금씩 혼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내부 제보를 결심하는 순간이 옵니다. 윤혜주는 캐비닛에서 확인한 자료를 정리해서 공식 보고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 익명으로 쪽지 하나가 책상 위에 놓입니다. 손으로 쓴 글씨입니다. 내용은 짧습니다. 하사님, 괜히 나섰다 찍히면 끝이에요. 여기선 오래 버티는 게 이기는 겁니다. 윤혜주는 그 쪽지를 한참 봅니다. 적대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걱정하는 사람의 말투입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 말을 쓴 사람은 윤혜주를 해치려는 게 아니라 진짜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쓴 겁니다. 그 선의가 더 슬픕니다. 이 사령부 안에서 오래 버티는 것이 목표가 된 사람들, 옳고 그름보다 생존이 먼저인 구조 안에서 굳어버린 사람들. 윤혜주는 그 사람들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구조가 그렇게 만든 거니까요. 쪽지를 서랍 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서려는데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납니다. 묵직하고 느리지 않은 걸음입니다. 문이 열리고 박철웅 상사가 들어옵니다. 박철웅은 이 부서에서 가장 연차가 높은 부사관입니다. 말이 없고 존재감이 큰 사람입니다. 강도혁에게 잘 보이지도 않고 특별히 밉보이지도 않으면서 자기 자리를 지켜온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혜주에게 먼저 말을 건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박철웅은 윤혜주 맞은편 의자를 끌어당겨 앉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잠깐 침묵이 흐르고 박철웅이 입을 엽니다. 해병대가 왜 전우회를 만들었는지 아나? 질문이지만 대답을 기다리는 톤이 아닙니다. 윤혜주는 조용히 듣습니다. 전역하고 나면 아무도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 국가도 조직도 다들 바쁘다는 핑계로 돌아서거든. 그래서 전우들끼리 만든 거다. 전우가 무너지면 전역 후에도 끝까지 붙잡으려고. 진흙 속에 들어가서라도 같이 있어주려고. 박철웅은 말을 잠깐 끊습니다. 천장을 보는 것도 아니고 바닥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어딘가 먼 곳을 봅니다. 그게 해병대야. 근데 지금 이 안에서는 그게 없어. 전우라는 말이 구호로만 남았어. 서로 살아남으려고 서로 등 돌리는 게 더 많고. 윤혜주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흔들리는 걸 느낍니다. 오해받는 것도 혼자가 되는 것도 소문이 도는 것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이 유독 마음에 걸립니다. 이 부서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의 말이고 그 말 안에 지쳐온 시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박철웅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일어서면서 특별히 윤혜주를 보지 않은 채로 말합니다. 혼자 하려고 하지 마. 해병대는 원래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나갑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납니다.
윤혜주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쪽지는 서랍 안에 있고 자료는 캐비닛 안에 있고 복도 밖에서는 여전히 무적해병 리허설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가 오늘따라 조금 다르게 들립니다. 윤혜주는 처음으로 이 사령부 안에서 자기 편일 수도 있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확신은 아닙니다. 그러나 완전한 혼자는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지금 이 순간 윤혜주에게는 생각보다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강도혁은 조급한 사람이 아닙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20년 가까이 군 생활을 해온 사람이고 그 시간 동안 위기를 넘기는 방법을 몸으로 익혀왔습니다. 정면 돌파보다는 우회가 효과적이고 감정보다는 서류가 무섭다는 걸 압니다. 기강 점검이 시작됐을 때 강도혁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의 약점을 감추는 게 아니었습니다. 상대의 약점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윤혜주가 사령관과 연결돼 있다는 확신은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없습니다. 사령관이 예고 없이 나타난 것도 그 타이밍에 커피 심부름 장면이 포착된 것도 점검 지시가 즉각 내려진 것도 전부 정황일 뿐입니다. 정황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강도혁은 그걸 압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꿉니다. 연결고리를 증명하는 대신 윤혜주 자체를 무너뜨리기로 합니다. 한지훈이 가져온 자료는 생각보다 얇았습니다. 윤혜주의 복무 기록은 깔끔합니다. 수색대에서의 평가도 나쁘지 않고 특별한 징계 기록도 없습니다. 강도혁은 그 자료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봅니다. 깔끔한 기록이 오히려 걸립니다. 너무 깔끔하면 건드릴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강도혁은 오래 이 일을 해온 사람입니다. 깔끔한 기록도 읽는 방법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강도혁은 윤혜주의 전출 신청서를 꺼냅니다. 수색대에서 사령부로의 전출. 신청 사유는 직무 역량 확장 및 참모 업무 경험으로 적혀 있습니다. 평범한 사유입니다. 그런데 강도혁은 그 사유를 다르게 읽습니다. 전투부대에서 사령부로의 자원 전출, 그것도 진급심사 시즌과 맞물린 시점. 강도혁은 그 두 가지를 연결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진급을 위한 이력 쌓기, 그리고 배경을 이용한 줄 대기. 사실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럴듯하게 들리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은 근무일지입니다. 강도혁은 한지훈에게 윤혜주의 최근 2주일 근무 기록을 가져오게 합니다. 꼼꼼하게 들여다보니 사소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당직 근무 후 교대 시간이 규정보다 15분 늦게 기록된 날이 있습니다. 착오로 인한 기재 오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다른 근무자들의 기록을 보면 비슷한 오류가 여러 건 있습니다. 그런데 강도혁은 윤혜주의 것만 따로 뽑아냅니다. 근무태만 소지가 있는 기록으로 분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며칠 전 행사준비회의에서 윤혜주가 자료 정리 방식에 대해 짧게 의견을 냈던 장면이 있습니다. 강도혁의 지시 방향과 미묘하게 다른 의견이었습니다. 그 자체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강도혁은 그 장면을 상관의 지시에 이견을 제기한 사례로 기록합니다. 근무 태만의 상관 불복 소지까지 2개의 딱지가 만들어졌습니다.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닙니다. 강도혁은 서류 작업과 동시에 다른 방향으로도 움직입니다. 사령부 안에 이미 돌고 있는 소문에 기름을 붓는 방식입니다.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점심자리에서, 흡연구역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화 속에서 한마디씩 얹습니다. 요즘 여군 인력 관리가 좀 애매하더라고. 사령부 올라오는 루트가 너무 다양해진 거 아닌가. 딱 그 정도입니다. 듣는 사람이 알아서 채워넣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효과적입니다. 며칠 사이에 윤혜주를 향한 시선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그냥 경계하는 시선이었다면 이제는 조금 다른 성격의 시선이 섞입니다. 의심과 불편함,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노골적인 불만입니다. 왜 우리가 점검을 받아야 하냐는 감정이 윤혜주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강도혁이 의도한 대로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서 윤혜주로 옮겨놓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혜주는 이 변화를 느낍니다. 피부로 느낍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자리에 앉으면 주변의 공기가 다릅니다. 업무 지시를 받을 때 자신만 한 박자 늦게 전달받는 느낌이 반복됩니다.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는 날이 늘었습니다. 억울합니다. 하지만 억울함을 드러내는 순간 그게 또 예민하다는 평가로 돌아올 걸 알고 있습니다. 여군이 억울함을 표현하면 감정적이 되고 감정적이 되면 역시 여군은이라는 말이 뒤따릅니다. 그 구조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혜주는 다르게 움직입니다. 억울함 대신 집중을 선택합니다. 감정을 가라앉히고 손에 닿는 것들을 하나씩 정리합니다. 캐비닛 속 자료의 이상한 수치들을 꼼꼼히 메모합니다. 날짜, 항목, 금액, 수량. 단순히 이상하다는 인상이 아니라 반박하기 어려운 숫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감이 아니라 기록이어야 합니다. 기록만이 이 싸움에서 버틸 수 있는 무기니까요. 어느 날 저녁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서는 윤혜주 옆을 박철웅이 지나갑니다. 멈추지 않고 지나가면서 아주 낮게 말합니다. 강중명이 서류 건드리고 있어. 내 거. 그게 전부입니다. 박철웅은 멈추지 않고 복도로 나갑니다. 윤혜주는 그 자리에 잠깐 서 있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확인되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조여듭니다. 강도혁은 지금 서류로 윤혜주를 지우려 하고 있습니다. 존재가 아니라 기록을 건드리는 방식으로 빨간 명찰을 달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윤혜주를 서류 한 장으로 문제 있는 군인으로 만들려는 겁니다. 윤혜주는 복도 창문으로 바깥을 봅니다. 어둡고 조용합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문 앞에 서 있던 그날 아침과는 다른 종류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날은 모욕을 버티는 싸움이었습니다. 지금은 존재를 지키는 싸움입니다. 윤혜주는 숨을 한번 고릅니다. 무너지면 안 됩니다. 아직 꺼내야 할 것들이 남아있으니까요. 윤태곤이 보고서 원본을 손에 넣은 건 기강 점검이 시작된 지 닷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작전 참모실 제출 자료를 감찰 담당 장교가 취합해서 올린 것인데 첫 장을 넘기는 순간부터 이상한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고 인력 배치가 왜곡돼 있고 행사 지출 항목의 납품 날짜가 실제 일정과 어긋납니다. 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 곳에서 같은 방향으로 어긋나 있습니다. 이건 실무자의 실수가 아닙니다. 오래 유지되어 온 구조입니다. 윤태곤은 보고서를 덮고 한동안 창밖을 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료를 어떻게 쓸 것인지가 아니라 이 자료 너머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윤혜주를 따로 부른 건 그날 오후였습니다. 사령관실이 아니었습니다. 사령부 건물 뒤편 작은 회의실이었습니다. 수행 장교도 없고 속기 담당도 없는 방입니다. 윤태곤이 먼저 와 있었고 윤혜주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경례를 올렸습니다. 하사 윤혜주, 호출에 응했습니다. 윤태곤은 앉아라고만 했습니다. 군대식 말투입니다. 짧고 건조합니다. 윤혜주는 의자를 당겨 앉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테이블이 있고 테이블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공간 안에서 두 사람이 무엇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군인과 군인인지 아버지와 딸인지.
윤혜주는 그 경계가 어디에 그어질지 모른 채 기다립니다. 윤태곤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작전 참모실 자료, 내가 먼저 봤지. 질문이 아닙니다. 확인입니다. 윤혜주는 짧게 대답합니다. 예. 지출 항목과 인력 배치 기록에서 수치가 맞지 않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메모에 뒀습니다. 윤태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잠깐 말이 없습니다. 그 침묵이 생각보다 깁니다. 윤혜주는 그 침묵을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채우면 흔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윤태곤이 다시 입을 엽니다. 강도혁이 내 서류를 건드리고 있다. 근무 기록, 전출 경위, 회의 발언 내용. 문제가 있는 군인으로 만들려는 거다. 윤혜주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윤태곤의 입에서 직접 나오니 무게가 다릅니다. 등 뒤가 서늘해지는 느낌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윤태곤이 윤혜주를 봅니다. 딱 그 순간만큼은 중장의 눈빛이 아닙니다. 무언가 다른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오래 눌러온 것이 잠깐 펴면 가까이 올라오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윤태곤은 그것을 꺼내지 않습니다. 대신 말합니다. 내가 지금 개입하면 이 일은 끝난다. 강도혁은 내일 당장 보직 해임이고 점검은 마무리되고 내 서류도 원상복구된다. 윤혜주는 그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쉬운 해결인지도 압니다. 그리고 그 해결이 자신에게 어떤 꼬리표를 붙이게 될지도 압니다. 윤혜주는 천천히 입을 엽니다. 특혜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제가 한 일로 평가받겠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집니다. 윤태곤은 그 말을 받아서 한동안 내려놓지 않습니다. 뭔가를 씹듯이 그 말의 무게를 재는 것처럼 침묵이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윤태곤이 말합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조금 다릅니다. 낮지만 딱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아프다. 윤혜주는 눈을 들어 윤태곤을 봅니다. 아버지로는 안아주고 싶은데 사령관으로는 내 어깨를 더 무겁게 만든다. 그 말이 가슴 어딘가를 건드립니다. 윤혜주는 눈을 내리깝니다. 목 안쪽이 조여드는 느낌입니다. 사령부에 온 이후로 버텨온 것들이 그 한마디 앞에서 잠깐 흔들립니다. 소문도 시선도 서류 조작도 버텼는데 정작 이 말 앞에서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신 간신히 한마디를 뱉습니다. 그 무게 제가 선택했습니다. 윤태곤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천천히 한 번. 그리고 더 이상 아버지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다시 지휘관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이 두 사람이 이 공간 안에서 서로를 지키는 방식입니다. 감정을 꺼내는 대신 각자의 자리에서 버티는 것으로 서로에게 응답하는 겁니다. 윤태곤이 말합니다. 강도혁을 망신으로 끝내지 않겠다. 망신은 하루짜리다. 진짜로 고쳐지게 만들겠다. 그게 더 오래가고 더 많은 사람에게 닿는다. 윤혜주는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강도혁 한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으로 이 사령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강도혁이 가능했던 구조, 아무도 막지 않았던 문화, 소문이 방향을 만드는 방식. 그것들이 남아있으면 다음 강도혁이 다시 나옵니다. 윤태곤이 보려는 건 그 구조입니다. 윤혜주는 그걸 이제 알겠습니다. 윤태곤이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회의는 끝났습니다. 윤혜주도 일어서서 경례를 올립니다. 윤태곤이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멈춥니다. 등을 보인 채로 짧게 말합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군대식 말투가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의 말투입니다. 딱 그 한마디만큼은. 윤혜주는 대답하려다가 목이 살짝 막힙니다. 간신히 말합니다. 먹고 있습니다. 윤태곤은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고 나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윤혜주는 그 자리에 잠깐 서 있습니다. 회의실 안에 혼자 남겨진 채로 방금 있었던 대화를 조용히 소화합니다. 안아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아직 귓가에 있습니다. 윤혜주는 눈을 한번 감았다가 뜹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윤태곤은 구조를 바꾸겠다고 했고 윤혜주는 그 싸움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이 무서움은 처음 느끼는 종류가 아닙니다. 수색대에서 야간 작전을 앞두고 느꼈던 그 무서움과 같은 결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직전의 무서움. 윤혜주는 그 무서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다루는지도 압니다. 사령부 내부 점검 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됩니다. 회의장은 사령부 본관 2층 대회의실입니다. 긴 테이블을 중심으로 참모들이 자리를 잡고 벽 한쪽에는 스크린이 내려와 있습니다. 평소 이 자리는 행사 준비 보고나 훈련 계획 검토로 채워집니다. 그런데 오늘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자리를 잡는 사람들의 표정이 단단하게 굳어 있고 대화가 없습니다. 회의 시작 전 보통은 옆 사람과 짧게 말을 섞는 시간이 있는데 오늘은 그게 없습니다. 저마다 앞을 보거나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두가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는 겁니다. 윤태곤이 입장하기 전 회의장 앞쪽 스크린 옆에 자료가 하나 세워집니다. 수행 장교가 조용히 가져다 놓은 것입니다.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추모 교육 자료입니다. 전사자 동기들이 연결식에서 격려하며 오열하는 사진, 어머니가 아들의 빈자리 앞에서 손을 모으고 있는 사진, 그리고 유가족이 직접 쓴 감사 편지의 문구가 크게 인쇄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외롭지 않게 옆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이 그 자료를 봅니다. 몇몇은 시선을 피하고 몇몇은 오래 봅니다. 강도혁은 그 자료를 보고 표정이 굳습니다. 저게 왜 거기 있는지 직감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윤태곤이 입장합니다. 경례와 함께 자리가 정돈됩니다. 윤태곤은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서서 회의장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그 시선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사람들이 자세를 고쳐 잡습니다. 윤태곤이 입을 엽니다. 오늘 회의는 보고가 아닙니다. 확인입니다. 짧은 한마디인데 회의장 공기가 바뀝니다. 보고와 확인은 다릅니다. 보고는 준비한 것을 내놓는 자리이고 확인은 감춰진 것을 꺼내는 자리입니다. 모두가 그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윤태곤은 스크린 옆 추모 자료를 한번 바라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해병대 전통은 전우를 지키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 전통이 이 자료 안에 있습니다. 진흙 속에서 전우를 끌어올리고 전역한 후에도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게 해병대가 스스로에게 해온 약속입니다. 잠깐 멈춥니다. 회의장이 조용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옆에 있는 전우를 가장 먼저 버리고 있습니다. 그 말과 함께 윤태곤이 수행 장교에게 눈짓합니다. 스크린에 자료가 올라옵니다. 작전 참모실에서 제출한 행사 준비 보고서 원본입니다. 지출 항목, 납품업체, 수량, 날짜, 그리고 그 옆에 실제 검수 기록과 근무일지가 나란히 올라옵니다.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납품 날짜가 행사 일정보다 앞서 있습니다. 인력 배치표에 한 사람의 이름이 동시에 두 곳에 올라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배치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입니다. 낮은 소리로 숨을 들이켜는 사람이 있고 서류를 내려다보며 시선을 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도혁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표정을 관리하려 하지만 턱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다 참는 사람의 얼굴입니다. 윤태곤이 계속합니다. 이 자료는 오래만의 것이 아닙니다.
작년, 재작년도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오래된 구조입니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아무도 막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 말이 회의장 앞 모든 사람을 향합니다. 강도영만이 아닙니다. 알면서 침묵한 사람들, 눈치채고도 모른 척한 사람들, 소문이 어디서 왔는지 알면서도 따라간 사람들. 그 전부가 이 말 앞에 서 있습니다. 몇몇 소령들이 시선을 테이블 위로 내립니다. 그때 회의장 뒤쪽에서 의자 소리가 납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들립니다. 박철웅 상사가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계급으로는 이 회의장에서 가장 낮은 축에 속합니다. 그런데 일어섰습니다. 윤태곤이 박철웅을 봅니다. 말하라는 눈빛입니다. 박철웅은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의장이 조용하기 때문에 끝까지 들립니다. 사령관님, 제가 수색대에 있을 때 선임이 한 명 있었습니다. 야간 행군에서 후임이 쓰러졌는데 그 선임이 말없이 자기 군장을 내려놓고 후임 군장을 메워줬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게 해병대였습니다. 박철웅이 잠깐 멈춥니다. 지금 이 부대에는 그게 없습니다. 군장을 나눠 매는 대신 짐을 만들어서 떠넘깁니다. 그게 부끄럽습니다. 회의장이 완전히 조용해집니다. 박철웅이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잠깐의 침묵이 흐릅니다. 그 침묵은 비어있는 침묵이 아닙니다. 무언가가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침묵입니다. 그때 테이블 중간쯤에서 소령 한 명이 손을 듭니다. 한지훈이 아닙니다. 다른 소령입니다. 강도역 부서가 아닌 쪽입니다. 저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태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행사 준비 과정에서 수치가 맞지 않는 부분을 저도 봤습니다. 한 번은 직접 확인하려 했는데 윗선에서 그냥 넘어가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2년 전입니다. 그냥 넘어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번엔 상사입니다. 저도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저도 들었습니다. 침묵의 벽이 무너지는 건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처음 한 명이 일어서고 그 다음 한 명이 따라오고 그렇게 하나씩 무너집니다. 한번 균열이 생기면 벽은 스스로 허물어집니다. 오래 쌓인 것일수록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빠릅니다. 강도역은 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갑니다. 뭔가를 말하려는 듯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이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회의장에서 강도역을 향해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강도역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무겁습니다. 윤혜주는 회의장 가장자리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점검 대상 부서 소속으로 배석한 자리입니다. 증언들이 하나씩 나오는 걸 들으면서 윤혜주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무릎 위에서 꽉 쥡니다. 목이 메입니다. 보호받아서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니어서입니다. 이 회의장에서 진흙 속에 들어가겠다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박철웅이 먼저였고 그 뒤를 이어 한 명씩 더 왔습니다. 전우를 두고 가지 않는다는 말이 구호가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순간을 윤혜주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윤태곤은 그 모든 증언을 듣고 난 뒤 말합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평평합니다. 기록합니다. 전부 그 두 글자가 회의장을 마무리합니다. 강도역의 얼굴 위로 땀이 맺힙니다. 창문 밖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회의장 안에서 오래 닫혀있던 것들이 오늘 처음으로 빛 쪽으로 나왔습니다. 강도역은 진급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감찰 조사가 시작됐고 보직 해임 절차가 이어졌습니다. 서류로 만들어진 구조는 서류로 해체됐습니다. 회의장에서 나온 증언들이 기록됐고 기록은 절차를 밟았고 절차는 결과를 냈습니다.
소리 지르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고함도 없었고 극적인 대립도 없었습니다. 그냥 원칙이 작동했습니다. 오래 멈춰있던 원칙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한번 움직이기 시작한 원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도혁은 그 앞에서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능숙하게 다뤄온 서류와 절차가 이번엔 자신을 향해 작동했으니까요. 그러나 윤태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령부 전체 조회에서 윤태곤은 참모들과 부사관들 그리고 병사들 앞에 섰습니다. 단상에 올라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꽤 길었습니다. 앞에 선 사람들이 그 침묵의 무게를 느끼기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윤태곤이 말했습니다. 전통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나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부수는 건 끊겠습니다. 두 문장이었습니다. 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 문장이 조회 대열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의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전통을 버리겠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전통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말이었습니다. 해병대라는 이름이 누군가를 밟는 데 쓰이는 것을 끊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그 말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해병대의 날 행사는 일주일 뒤였습니다. 사령부 연병장에 단이 세워졌고 창설 기념 행사 준비가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달라진 건 분위기였습니다. 리허설을 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구호를 외치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정과 같은 단어들인데 담긴 것이 달랐습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빨간 명찰 수여식이었습니다. 전투부대 복무를 마치고 사령부로 전입한 신규 여군 하사셋이 그날 공식적으로 명찰을 받았습니다. 수여자로 나선 사람은 윤혜주였습니다. 단상 위에서 윤혜주는 3명이 앞에 차례로 서서 명찰을 직접 달아줬습니다. 손이 안정적이었습니다. 처음 사령부에 왔던 날 아침 복도에서 쓸어내리던 그 손과 같은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손이 달아주는 명찰은 의미가 다릅니다. 윤혜주는 마지막 명찰을 달아준 뒤 잠깐 멈춥니다. 3명의 얼굴을 한 번씩 봅니다. 설레는 얼굴, 긴장한 얼굴, 뭔가를 꾹 눌러 참는 얼굴. 윤혜주는 그 얼굴들을 보면서 자신이 처음 이 명찰을 달았던 날을 생각합니다. 그날 아무도 이 명찰이 어떤 무게를 가지는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윤혜주는 그래서 말해주기로 합니다. 빨간 명찰은 자랑이기도 하지만 책임이기도 합니다. 전우를 두고 가지 않는 책임.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연병장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이 닿았습니다. 3명의 신임 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철웅이 대열 뒤쪽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박철웅의 표정은 여전히 무뚝뚝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오래된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걸 보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사령부는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연병장이 정리되고 복도에 다시 근무자들의 발소리가 채워졌습니다. 윤태곤은 행사가 끝난 뒤 혼자 사령부 한쪽 건물로 걸어갔습니다. 전사자 추모 공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작은 공간입니다. 유가족들이 보내온 편지와 사진들이 정리되어 있고 전사자 이름이 새겨진 동판이 벽에 걸려 있습니다. 윤태곤은 그 공간에 서서 유가족 안부 전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점검 기간 중 담당자들이 돌아가며 전화를 드린 기록입니다. 날짜와 이름과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윤태곤은 한 장씩 넘기다가 멈춥니다. 윤혜주의 이름이 적힌 메모입니다. 다른 기록들보다 조금 더 길게 적혀 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외롭지 않게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윤태곤은 그 메모를 봅니다. 한 번 읽고 다시 읽습니다. 손가락이 그 줄 위에 잠깐 머뭅니다.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조여드는 느낌입니다. 전사한 전우의 어머니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외롭지 않게 옆에 있어줘서. 그 말을 받아 적은 사람이 윤혜주입니다. 통화를 마친 뒤에도 그냥 넘기지 않고 메모로 남긴 겁니다. 이 공간에 오는 다음 사람도 그 어머니의 말을 알았으면 해서일 겁니다. 윤태곤은 아주 작은 숨을 내쉽니다. 오래 참았던 숨 같은 것입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납니다. 윤혜주였습니다. 행사 마무리 업무를 끝내고 이쪽으로 온 겁니다. 윤혜주는 추모 공간 앞에 서 있는 윤태곤을 보고 멈춥니다. 경례를 올리려다 윤태곤이 먼저 말합니다. 이번엔 낮고 딱딱한 지휘관의 말투가 아닙니다. 혜주야, 너는 내 딸이기 전에 해병이다. 그 말이 추모 공간 안에 조용히 퍼집니다. 윤혜주는 경례를 올리려다 멈춥니다. 규정대로라면 경례입니다. 그런데 손이 잠깐 주저합니다. 그 주저함이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살아온 시간의 무게입니다. 멀리 있었던 아버지, 해병대라는 이름 아래서 딸보다 군인으로 먼저 바라봐야 했던 시간들, 그리고 사령부 복도에서 커피를 들고 서 있던 날 서로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던 그 순간들. 윤혜주는 그 모든 것을 삼키고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아빠도 한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죠. 윤태곤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고개를 끄덕입니다. 천천히 한번. 그 고개 끄덕임 하나에 많은 것이 들어 있습니다. 완벽한 화해가 아닙니다. 오해가 전부 풀린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같은 전우로서 서로를 인정하는 것, 그것만큼은 이 순간 분명해졌습니다. 냉전이 끝나는 방식이 항상 따뜻한 포옹은 아닙니다. 때로는 고개 끄덕임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추모 공간 밖으로 저녁 햇살이 기울어 들어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버텨온 두 사람이 처음으로 같은 침묵 안에 있습니다. 며칠 뒤 해병 때 전후의 봉사활동 사진이 사령부 게시판에 붙었습니다. 수해 지역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진흙탕 속에서 누군가를 끌어올리는 손이 찍혀 있었습니다. 손이 누구의 것인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현역인지 전역자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손입니다. 진흙 속에서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 올리는 손. 윤혜주는 출근길에 그 사진 앞에서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빨간 명찰을 손가락 끝으로 한번 쓸어내립니다. 매일 아침 반복하는 작은 의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의식이 처음과는 다른 무게를 가집니다. 자부심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는 함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게시판 사진 아래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해병은 혼자가 아니다.